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태희입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매일 생겨나잖아요.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불편하고 귀찮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곰팡이도 피고 파리도 꼬이고 그러면은 우리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변비 증상도 귀찮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스 차고, 복통, 복부 팽만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대변을 보지 못한다. 대변이 쌓이고 쌓이면은요, 대장을 막아요. 그러면은 대장이 늘어나게 되죠. 그 상태를 우리가 장폐쇄라고 하고요. 대장벽이 늘어나게 되면은 대장 안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대장벽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 퍼지죠. 그게 폐혈증 상태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은 대장이 터지는 거죠. 그건 장천공.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응급인 상황이죠. 주당 3회에서 9회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잔변감 없이 시원하게 쾌변을 봤다는 느낌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장 운동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을 하면은 골반 기저근 구조나 직장의 구조에 변화가 와요. 그로 인해서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하신다고 식이량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이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남자들보다 좀 많을 수 있겠죠. 이 노인의 경우에는요,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파킨슨병 같은 기저질환들이 많죠. 이런 기저질환이나 약으로 생긴 2차적인 변비들이 많고요. 또 노인분들은 치아도 안 좋고 식욕도 좀 떨어져요. 다 보니까 이게 식사량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 변화로 인해서 2차적으로 변비가 많이 올 수 있죠. 변비라는 게요,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 변비하고 기질적인 질환, 약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2차적인 변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특발성 변비 환자분들 중에 6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변 횟수가 주당 3회 미만, 그리고 두 번째는 변 볼 때 과도하게 힘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잔변감, 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느낌, 그리고 단단한 변, 다섯 번째는 항문 폐쇄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조작이라고 해서요, 대변을 볼 때 손가락으로 파내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회음부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6가지 증상 중에 최소 2가지 이상 있을 때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발성 변비가 있고 2차적인 변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발성 변비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서행성 변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변장애형 변비가 있고, 세 번째는 정상 통과형 변비가 있어요. 서행성 변비는 말 그대로 장애 운동이 느린 경우인데, 대개 환자분들의 증상이 변이감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변 횟수가 적은 환자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배변장애형 변비 환자분들은 변이감은 느끼긴 하는데 변을 보려면 힘도 많이 줘야 되고 항문도 막힌 것 같다고 해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려요. 이런 게 배변장애형 변비고, 세 번째는 정상 통과형 변비인데 장 통과는 괜찮은데, 그리고 항문도 배변 볼 때 잘 열려요. 그런데 장의 운동이 격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이 대부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통을 많이 호소해요. 변비 환자에서 복통이 있다 그러면은 정상 통과형 변비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증상을 들어보고 간단한 신체 진찰을 해서 진단을 내리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우리가 대장암 같은 어떤 기질적인 질환을 시사하는 증상들, 이런 경우에는 2차적인 변비인지 아닌지 원인을 좀 밝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 대표적이죠. 이런 기질적인 변비가 아닌 일반적인 변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반응이 불량하다면은 이제 변비 기능 검사라고 서행성 변비냐, 배변장애형 변비냐, 정상 통과형 변비냐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대장학문 기능평가는요, 첫 번째는 대장의 운동을 평가하는 건데요, 우리가 라디오 마커라고 해서요, 알약 같은 거를
삼켜서 그 알약에는 표지자가 있거든요. 이동하는 걸 우리가 평가해서 장 통과 시간이 36시간 이상 느려져 있다. 그러면 이분은 장 운동이 느린 서행성 변비다 라고 해서 하는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항문의 기능을 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배변을 볼 때 복압은 증가하고 항문 괄약근은 이완이 돼야 되거든요. 이 항문 괄약근 이완을 보는 게 직장 항문 내압 검사, 풍선 배출 검사, 그리고 배변 조영술 같은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결과가 항문의 문제다 공통적으로 나오면은 배변 장애형 변비가 있구나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정상 통과형 변비죠. 물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은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은 서행성 변비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분들은요,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약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배변 시에 과도하게 힘을 주면서 항문도 과도하게 수축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 와서 본인의 항문 괄약근의 수축이나 이완을 보면서 내가 배변 중에 이렇게 잘못 힘을 주고 있구나 라는 거를 자각하고 고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에서 약 60%에서는 이런 바이오 피드백 치료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도 안 듣는 분들은 자기장 치료도 하고요.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하는 치료도 합니다.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요, 세나 같은 자극성 하재 성분이기 때문에 장 운동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비 환자에서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복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본인의 정상적인 배변 생리를 잃어버리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양배추인데요. 우리 몸에 포드맵, 그 성분이 그 양배추에는 많아서 그런데요. 포드맵이 많으면은 변비 증상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가스가 많이 차요. 그래서 변비약에 비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을지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신호가 왔을 때 참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부득이하게 참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자꾸 참게 되면은 항문 괄약근 뿐만 아니라 치골 직장근이 수축시키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호 오면은 가급적이면 바로 화장실 가서 변을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 물을 잘 안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변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는 이제 변비 증상 예방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는데, 많은 변비 환자분들이 물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물을 하루에 2리터, 3리터, 4리터씩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물을 많이 먹으면은요, 다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자꾸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게 되고, 특히 야간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고 그러면은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교감신경은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은 떨어지면서 변비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변비라는 게 워낙 흔한 증상이고 바쁘다 보면은 좀 방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너무 오래 방치되면은요, 거대 결장이 생기거든요. 장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변비 약물 치료의 반응이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술까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면은 변비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변실금이 같이 공존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변비를 방치하면은 단단한 대변이 장을 막으면서 장폐쇄, 그로 인해서 장천곡 또는 출혈이 발생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비 증상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상담 좀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